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국 아이들 어떤 영어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냥 현실적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조기유학,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조기유학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저희 가족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영어 교육만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간다거나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조차도 아이의 영어 때문에 이민을 간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유도 영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영어를 수단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말레이시아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은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물론 어린 시절부터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 근데 사실 이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를 성공하신 분들은 그 비용은 절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냥 사교육을 엄청 시키는 거, 물론 사교육을 엄청 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로 비용적으로는 절감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님이 들인 노력은 정말 돈으로 환산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3살 때부터 아빠표 영어를 어떻게 보면 브랜드처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빠표 영어로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그리고 캐나다 교육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또 다른 길을 간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아이들 아빠표 엄마표 영어 어렸을 때부터 보통 이제 3살 정도에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보통 만 3살 정도 되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시거나 그렇다는 전제에 아이가 어린이집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4세, 5세부터 이제 4, 5세부터 유치원에 가게 되나요, 보통? 예, 그럼 유치원에 가면 일반 유치원들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어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오시곤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태에서 어린이집도 아닌 이제 영어 놀이학교 그런 데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게 좋아, 어느 게 안 좋아 이렇게 칼같이 구분 짓는 거,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영어 유치원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분야에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영유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보통 영유도 보통 2년 아니면 짧으면 1년 이렇게 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 아이들 기준으로 한국 아이들 중에 국내에도 비인가 국제학교들까지 하면 수백여 개의 국제학교가 있지만 국제학교에 접근을 보통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사립이나 지역마다 아니면 공립, 일반적으로 그냥 공립 초등학교 가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나요? 예,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 3학년, 빠르면 이제 영유 출신들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좀 영어에 초점을 두는 그런 예전엔 이머전 학교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교육법에 따라서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어학원에 보통 다니게 됩니다. 영유 출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학원을 안 다니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예,
공교육에서 해결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학원이나 이제 과외, 뭐 과외도 뭐 원어민 과외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교포 선생님, 아니면 내국인 선생님들의 이제 뭐 과외 같은 거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 과정으로 어쨌든 뭐 한두 시간이라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은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넘어가고, 또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뭐 영어 학원 또 등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전부터 이제 뭐 또 다니는 경우도 많죠. 말씀드린 대로 꼭 영유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교육열이 높은 뭐 목동이나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정도 하면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과정 정도 되면 보통 중학교 단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학교 이제 보통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영어 내신 시험을 중학교 때부터는 어쨌든 보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내신 시험을 봤지만 또 이제 1학년으로 점점 내려가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게 정확하게 지금 1학년들이 시험을 보는지까지는 제가 약간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2학년부터 시험이 시작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초등학교 좀 교육열이 높은 지역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늦어도 6학년에는 벌써 중학교 한 3학년 수준의 그런 학교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능력을 갖춰 놓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이제 수능 고등학교 모의고사 1, 2학년 수준의 단계를 가죠. 그래서 뭐 빠른 지역들은 한 중학교 한 1학년 그 말미에는 이제 거의 그냥 정말 평범하게 공부했던 그냥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육에 그냥 착실하게 밟아간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수준의 단계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중학교 1학년 이제 끝날 시점에는 그 정도의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어로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그냥 한국의 입시 영어, 즉 수능 영어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늦은 친구들은 늦었다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가는 친구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뭐 내신 시험 영어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이제 뭐 가면 약간의 선행은 이뤄지겠지만 뭐 어쨌든 또 모의고사 영어 그리고 수능 영어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영어 보고 대학교 입시에 맞춰서 이제 입시 영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거죠. 그럼 한국에서 제일 잘 가면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공은 뭐 다양하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냥 입시 영어로만으로 좋은 대학에 한국에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제 대학 과정을 경험하면서 전공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말하는 그냥 취업이죠. 예, 커리어로 이제 접근하면 사실 명문대 출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뭐 꼭 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문대 출신 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대한 심지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나는 이렇게 입시 영어를 잘해서 명문대에 왔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쨌든 영어 때문에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내가 내 직업상으로 영어에 부딪히지는 않지만 내 주위에서 보면 학력도 좋고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름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자기가 전혀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고 나는 내가 그냥 입시 영어, 한국의 입시 영어만 해서 좋은 대학에 왔고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내 직업적으로도 아주 만족하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분명히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 영상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 어떻게든 제 영상을 클릭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영어에 아니면 이런 영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뭐 내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영어 때문에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컴플렉스라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떤 한계를 내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보통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영어 교육을 그런 뭐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에서 영어 교육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영어 놀이학교부터 시작해서 영어 유치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자녀들의 영어 교육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한국 영어 교육을 탓만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현실에서 한국 그 입시 영어 체계에서 이제 그 적어도 커리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뭐 수능 영어라고 해도 독해 중심이고, 또 수능 그 독해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외에서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했고, 또 직업적으로도 많은 이런 뭐 전문 서적들도 읽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법 관련 그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봐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수능 독해가 그냥 해외에서 수능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실제 그 우리 말하는 그 해외에서 리딩 컴프리hension에서도 수능 독해를 잘한다고 리딩 컴프리hension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은 그 분들이 그 국내에서 접한 영어를 내가 수능 독해를 잘하면 내가 독해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해외에서 적어도 유학생활이나 해외에서 어떤 커리어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해외에서 취업 그런 직장 생활을 해보셨던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사실 과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 그 갭이 상당합니다. 그 독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냥 영어 읽기조차도 그 갭은 상당합니다. 한국에서 수능 독해를 예를 들어서 아주 잘했더라도 소위 말하는 영어 원서들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실 학문적인 책들도 그렇고 전공 서적들도 그렇고 뭐 소설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그냥 수능 독해 좀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그런 책들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사실입니다. 적어도 외국 생활을 뭐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그렇게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라는 게 읽기만 있습니까? 말하기도 있고 듣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그래도 뭐 직업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쓸 수 있는, 즉 글쓰기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 네 가지 영역을 한국 입시 영어에서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 특히 내신 영어에서 수능에서는 좀 덜한데 어쨌든 내신 영어,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한국식 문법이라고 저는 그냥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도 분명히 그래머가 있지만 한국식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영문법은 좀 과도하거든요. 과도하고 좀 너무 편협하고 뭐 변별력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진짜 시험만을 위한 그런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사실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때 기본적인 문법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주위 분들한테 그냥 특히 저희 가족한테는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문법은 하루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몇 시간만 배우면 기본적인 문법은 해결이 됩니다. 영어 기반이 아주 없는,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전혀 한국 용어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제외하고 적어도 중학교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문법 공부는 저는 정말 하루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체득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탑재하는 거에는
사실 몇 시간의 강의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법이 굉장히 필요한 단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 영어에서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글쓰기를 할 때는 문법에 틀리면 오류가 생기면 어쨌든 치명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실 원어민이라고 해도 우리 말하는 워드 작업할 때 스펠링 웬만한 문법 다 잡아줍니다.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냥 원어민, 일반 교육을 받은 원어민들도 대학생들이라도 실제 에세이를 아무 수정 없이 그냥 쓴다면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한국 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글쓰기를 우리 한국말로 하더라도 문법적인 오류를 정말 잡아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한국 교육에서 또 너무 문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법이 그냥 영어의 큰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란 건 조금 정말 고급 영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우습지만 정말 거의 최고 단계에 갔을 때 그런 문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누앙스나 그런 거 그럴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문법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입시 영어에서 특히 내신 학교 시험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많이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됨으로써 좀 소모적인 부분이 있는 게 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소모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내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휘는 물론 한국 학생들 어휘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능 어휘집, 무슨 어휘집, 토플 어휘집, 각종 공인시험 어휘집들 열심히 봅니다. 물론 어휘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장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어장도 그나마 예문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단어를 그런 한두 문장의 예문만을 통해서, 물론 예문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문이 있는 게 바람직한 학습법이지만 어떤 그런 한두 문장, 단편적인 한두 문장에서 그 어휘의 완벽한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후 문맥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그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사실 한국의 그런 전형적인 입시 영어 교육에선 사실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좀 자녀 특히 영어 교육에 내 아이가 그냥 단지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에 갔을 때 그리고 대학 이후에 어떤 커리어를 이어갈 때 그래도 적어도 해외에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워낙 인터넷도 보편화돼 있고 온라인상에서도 정말 좋은 그런 양질의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꼭 외국에 안 나가서 조기 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학연수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국 입시 영어만 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영어 공부의 가치나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사실 조금 이제 국내 입시에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목표로 하는 바가 한국 밖에서도 아니면 좀 소위 말해서 글로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생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빠르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쨌든 영어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배워야겠다. 나는 나중에 그런 입시 영어로 딱 그냥 그 입시 결과로만 이용하고 끝나는 영어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는 영어가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적어도 사용할 수 있는 영어, 그런 영어를 습득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는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입시 영어에선 뭐 어떤 쓰는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나 뭐 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 없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영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그리고 writing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언어로서 제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냥 한국에서 일반 입시 교육을 따라가는 아이들조차도 그래도 영어에 대한 그런 언어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